오늘은 어떤 주제냐고요? 아, 주제 같은 게 필요합니까? 아, 몰라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한 이쯤 되면은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면은 간식을 밥으로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카레나 짜장 같은 거 이렇게 부어가지고 간단하게 간식으로. 그래도 살찌는 거겠지? 밥만 먹으면 된다고요? 아니 근데 왜 쌀은 간식으로 안 쳐? 한 명이 친구 1이 쫄면 먹고 싶다. 그러니까 친구 2가 저녁 뭐 먹지? 친구 3이 양꼬치. 그러니까 친구 1이 무슨 피자가 맛있냐고? 친구 4가 치킨. 뭐 대화가 이래? 대화가 아니어져. 지들 하고 싶은 말만 해. 다 다른 애들이 쫄면 먹고 싶다. 저녁 뭐 먹지? 양꼬치. 무슨 피자가 맛있냐고? 치킨. 그리고 나서 갑자기 대화 주제도 딴 데로 넘어갔어. 그냥 대화가 끝났어. 거기서 끝났어. 진짜 하고 싶은 말만 해. 침대에 누워있다가 방송 덕에 지친 피로가 확 풀렸어요. 저는 안 풀렸는데. 아, 이제 그런 3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카레 이런 거. 아, 얘네들 비싸가지고. 얘네 개 비싸. 약간 좀 비싸더라고요. 걔네가 좀 뭐랄까 좀 약간 비싼데 아닌데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더 싼 거 같기도 하고. 걔네 한 1000 얼마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왜 막 낙지볶음 막 이런 것들 다른 종류들 있잖아요. 아, 걔네들만 해도 막 2,000원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비싸가지고 간식으로 먹을 수가 없어. 이게 되게 오래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또 이거 한번 말았으면 한번 후루룩 다 먹어버려야 되니까 이거 오래 가질 않으니까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 적 있어요. 뭐야, 왜 그 스프 있잖아요. 스프 한 1,400원이면은 스프 가루 사잖아요. 그거 하나 부어 제끼면은 거의 한 막 8인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하나 해가지고 그걸 이제 계속 끓여 먹으면 되니까 그게 해가지고 한 큰 양푼에다가 하나 담아놓고 나 혼자서 먹고 싶을 때 끓여가지고 먹고. 난 그냥 학교 급식에서 나오는 것도 좀 맛있었어. 전투식량 수준이라고요. 전투식량을 대량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대량으로 살 수야 있는데 이게 뭐랄까 같이 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학교에 급식 같은 거 스파게티 같은 거 나오는 날 그런 날 스프 같은 거 줬잖아요. 스프 같이 나오는데 국 대신에 밥도 조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대신에 스파게티고 국 대신에 스프인데 김치랑 밥은 좀 주더라고요. 피클이랑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나는 밥이 더 맛있었어요. 그 스파게티가 너무 달아가지고 밥을 먹었거든요. 나 학교 급식 먹으라 그러면 먹을 거야. 날마다 다른 반찬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난 그게 너무 좋았어. 어제 먹다 남은 그게 아니고 날마다 다른 게 나와서 날마다 새로운 음식을 좀 사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럼 좀 더 행복한 방송 라이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내 입맛에 맞는 걸 내가 고를 수 있다는 게 중요했던 거지. 다양하게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싫게 될 수도, 어느 날 안 먹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안 먹고 싶을 땐 그냥 그 옆에 있는 걸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게 먹으니까 맛있어. 그럼 오늘은 이건 계속 먹고, 오늘 이거 이제 계속 먹고, 이제 그 다음에 저것도 괜찮아지면 괜찮네, 저것도 먹고 싶어졌네, 가서 먹고. 그냥 그런 거죠. 이걸 해결하려면 이 옆집에 친구가 살아야 돼. 나와. 가자. 밥 먹었어? 그런 거 상관없어. 가자. 끌려다니는 거 바라는 것 같기도 하다고요. 그거야 당연하죠. 왜냐면 나한테는 기획력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런 걸 이제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하고 나서 나를 끌고 다니면 되는 거지. 괜히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막 조사하고 막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고요. 알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좀 대충 이제 좀 덤으로 좀 데리고 다니시면 안 되나? 그냥 어제 갔던 뭐랄까 그냥
한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오늘 뭐 먹을래? 나 돈가스. 또 오늘도 돈가스야? 그래 돈가스 돈가스 2개요. 너도? 잘 먹고 나오면 좋잖아. 그럼 좋잖아. 그러다가 이제 또 나중에 오늘 여기 말고 딴 데 가자. 그래 뭐 먹을래? 뭐 저번에 갔던 저기 가자. 그래 그냥 가서 그냥 저번에 시켰던 거 먹고 가자 집에. 그래. 난 이 정도도 괜찮아. 맨날 다른 걸 먹는 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맨날 다른 걸 먹는 걸 바라지도 않는데 난 편하게 갈 수 있는 이동 수단이 필요한 것인가? 뭐 이제 친구도 같이 있으면 좋죠. 뭐 물론 아무 말도 안 하겠지만 언제나 이런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되지. 생각하면 뭐하냐 없는데 커피요. 아주 커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글쎄요 안 좋아한다라기보단요 커피는 비쌉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커피는 비싸. 그래서 안 먹습니다.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있으면 먹어요. 맛없는 건 안 먹는데 맛있는 건 먹거든요. 근데 비싸서 안 사 먹어요. 믹스 커피도요? 가끔 먹을 때도 있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먹죠. 이게 무슨 맛이었지? 먹어볼까? 아 맞다 이런 맛이었지. 다 먹고 이제 안 먹어요. 그 맛을 잊을 때까진. 망각의 동물이라서. 그러네요. 망각의 동물이라서. 뭐 우린 망각의 동물이니까. 유자차요. 유자차 좀 신 것 같아요. 저는 그다지. 기프트콘이 저를 움직일 수 있다고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기프트콘은요. 기프티콘 그거는요. 저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커피를 먹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별로 싫은 거라고요? 아닙니다. 먹고 싶지 않은 거랑 싫은 거랑은 다른 거죠.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있으면 먹겠지. 그러니까 먹고 싶지도 않은데 먹기 싫지도 않아요. 뭐 그런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먹고 싶지도 않은데 또 안 먹고 싶지도 않은 거지.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뭐 왜? 뭐 어떡하라고. 뭐 물론 눈앞에 있다고 무조건 먹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마치 그런 거죠. 기프티콘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기프티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근데 커피 같은 거는 저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저는 버스를 타고 갑자기 밖에 나가야 된다니까요. 왜? 몰라 나도. 그럼 안 나가겠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죠. 왜냐면 이 기프티콘이 나에게 주는 건 뭐랄까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나에게 기프티콘을 쓸 수 있다, 써야 돼 이건 아니니까 그냥 왜 날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거야 이런 게 아니죠. 쓸 수 있지만 그건 내 맘이잖아요. 근데 이제 덤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가능해. 또 기간도 있으니까 또. 근데 우연히 밖에 나갔다가 겸사겸사는 할 수 있어도 이걸 위해서는 그다지 보상 없는 퀘스트 하는 느낌.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상 없는 퀘스트가 퀘스트를 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면 모르겠는데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뭐야 돈 들잖아요. 시간도 들고. 체크인 기프티콘이요. 그 녀석은 이제 얻으러 몇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만. 지키는 강력하니까요. 녀석은 스트롱하기 때문에 스트롱한 녀석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교촌 허니고모요. 허니고모. 와 그거 막 대량으로 받을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 막 받아가지고 그것도 받고 뭐 이것도 받고 그래. 저게 뭐야 저것도 받은 적 있었어요. 저 고추 바사삭도. 그거 좀 이상하더라 근데. 국내 치킨에 있는 거 이상하더라고요 그거. 약간 맛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맛이 그냥 없었어요. 그냥 구운 닭인데 또 고추 바사삭이 무슨 느낌이냐면요. 그냥 닭인데 거기 이렇게 고추 향이 있어. 끝. 뭐 이런 느낌이에요. 매운 건 모르겠고 그냥 구운 닭이
생닭이 구운 생닭이 아무 양념도 없는 채로 그냥 고추 향을 첨가한 느낌. 이게 뭐야?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닥 다음에도 또 먹어야지 같은 맛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내가 이제 어딘가에서 이제 고추 바사삭을 시키자라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나 먹어봤어요. 아, 보쌈 기프티콘이요. 그러네요. 놀부 보쌈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 그거 맛있더라고. 근데 여기 없었죠? 용인에 없어서 서울에서 먹었죠. 서울에 간 김에 겸사겸사 거기 있길래 걸어가서 시켜서 싸와서 이제 집에서 가족들이랑 잘 같이 먹었는데, 와, 거기 막 저것도 좋습니다. 국수 같은 거, 이렇게 모밀 같은 거 묻혀놓은 냉면 같은 거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것도 맛있었고 보쌈도 맛있었고 그냥 다 맛있었어. 근데 가족들도 맛있게 먹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서브 퀘스트라고요. 그렇죠, 서브 퀘스트 같은 느낌이네요. 가는 김에 같은 느낌. 향수요? 뿌려본 적은 없는데 뿌려진 적은 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뭐 그런 느낌이죠. 누군가한테 이제 뿌림 당한 적은 있습니다. 누나 향수를 쓰던가? 모르겠네. 불쾌했냐고요? 불쾌할 게 뭐 있어요? 그다지? 딱히 상관은 없었는데. 만약에 이거 뿌려가지고 이제 죽는다 싶으면은 이제 뉴스에 나왔겠죠. 근데 향수 뿌린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 그니까 향수도 이제 뿌려줘도 그만, 안 뿌려줘도 그만인 거죠. 그냥 전 대부분의 일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일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같은 느낌이죠. 아타말 오동동. 그러네. 달관자 된 것 같다고요. 달관자가 뭐요? 달관자가 뭐예요? 네이버 사전에 때려봐도 안 나와요. 달관은 사소한 사물이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세속을 벗어난 활달한 식견이나 인생관의 이름 또는 그 식견이나 인생관을 말합니다. 달관자는 달관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말합니다.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비슷한 뜻도 해탈. 초연함. 얽매이지 않다. 어떤 현실 속에서 벗어나 그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젓하다. 초연함. 뭐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달관자라고. 제 느낌은 네가 뭔 짓을 하든 나랑 관계없다라는 느낌이라고요. 그러네요. 별로 뭐 죽이려 드는 거 말고는 뭐 있겠어요. 별거 있겠어요. 막 이제 뭐 그런 거라면 이제 좀 상관이 있겠죠. 이제 돈을 뺏으려고 한다던가, 이제 아니면 돈 대신에 이제 목숨을 뺏으려고 한다던가, 둘 다 뺏으려고 한다던가,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이면 이제 좀 상관이 있는데, 근데 그거 말고는 그다지 뭐 그다지. 아니 그니까 글쎄요. 누군가 마지막에 먹으려고 남겨둔 음식 뺏어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글쎄요. 그걸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도대체 내 이미지는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난 도대체 어떤 이미지인 거냐. 제가 막 그렇게 식욕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건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뭐랄까,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같은 느낌으로? 약간 이제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되게 친절해. 친절한 거 이제 주관적인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친절할 수 있고 저 사람한테 안 친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약간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더라, 어떨 땐 어떻더라, 뭐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같은 걸. 야,
주관적으로 말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설명하자는 같은, 어떻게 하든 주관이 들어간다고요. 그쵸? 저 어떻게 하든 주관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주관을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겁니다. 이게 각자의 의견이 다 달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나를 보는 내가 있고 나를 보는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뭐랄까, 그게 일치할 필요는 없는 거죠, 딱히. 뭐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는 주관이 들어간다는 거겠죠. 주관이 들어간다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착해, 요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아니, 면접 가서 자기소개할 때 저는 착합니다라고 소개 안 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이런 거니까요. 그렇죠. 내 이미지가 나한테, 내가 보는 나는 되게 강아지인데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이게 고양이인 거죠. 근데 그래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이제 일치 안 하면은 뭐 어떻게 사형시킬 거야 뭐야?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그냥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내는 결론은 자기가 내는 거고 당사자가 내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의견 자체가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내가 보는 자신, 뭐 그렇죠. 내가 보는 자신. 그러니까 내가 자신을 설명할 때 저는 착합니다라고 설명 안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설명할 때는 얘는 착해? 괜찮아?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랄까, 주관이 주라는 거죠. 객관적인 게 아니고. 왜냐면 얘한테는 착한데 다른 데서는 안 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는 나,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나를 소개할 때 이제 얘는 안 착해라고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거 말고 얘는 글쎄 모르겠네. 말하다 보니 뭔 개소리까 이거. 뭐 개소리야 이거.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었어 지금. 자기소개에서도 내가 착하다는 거를 어필하고 싶을 때, 전 착합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저는 무슨 뭐 이제 언제나 뭐 이제 이제 어른들을 배려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전 착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전 착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나가게 자네 이게 당한다고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런 느낌으로 모르겠어.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해 못했는데 이해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걸. 모르겠어요. 말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말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네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관적 판단을 스스로 하면 잘난 척 같아 보이니까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냉혹하죠. 라는 이제 자기소개를 이렇게 한다고 치면요, 냉혹하죠는 빼고 그 행동 패턴만 얘기해야 된다 같은 그런 느낌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는 게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냉혹합니다. 왜냐면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제거하기 때문이죠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냉혹합니다라는 걸 없애야 된다니까요. 그건 주관적인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할 때 어떻게 합니다. 그리고 판단은 당신이 하는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은 냉혹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렇죠. 결론은 상대방이 내려야죠. 결론을 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방면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명합니다. 현명합니다는 없애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 방면을 생각합니다. 끝. 그렇죠. 주관적인 논리는 빼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너가 그 행동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난 중요하지 않아. 내가 판단할 거거든. 같은 느낌이니까요. 왜냐면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저는 냉혹합니다.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제거하기 때문이죠. 라고 했다면 듣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건 냉혹한 게 아니라 현명한 거지. 무슨 뭔지 아시겠죠? 뭔지 알겠죠? 예를 든 거고 그걸 판단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예를 든 것뿐이에요. 생각해보면 재밌다고요?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각자 쓰는 단어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차이가 존재하죠. 근데 다수는 그걸 무시하잖아요. 난 이런 목적으로 썼어. 내가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이지.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안 그런데? 그런 이해해주지 않잖아요. 이거 말하기 시작하면 뭐 답도 없죠 뭐. 알아도 안 하는 거죠. 알아도 그냥 이제 뭐 니들 말대로 살아야지 뭐, 편하게 살라면 같은 느낌인 거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해야 하는 행동은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없으니까 나를 세상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 결론이 이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사실 말을 조심할 필요가 없거든요. 세상이 나한테 맞춰주면.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세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들이잖아요. 세상들이 나한테 모든 세상들이 모든 이제 각자의 세상들을 맞춰준다면은 조심할 필요도 없겠지. 왜냐면 다 이해가 되니까. 다 이해를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하잖아요. 왜? 내가 소중하니까. 자기가 소중하니까. 그런 거죠. 말해봐야 이만 아픈 얘기고. 꼰대가 꼰대 되고 싶어서 되나요? 그렇진 않죠. 부하 직원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우리 부장님 완전 끔찍해, 꼰대야. 부장님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집에는 지금 토끼 같은 자식과 여우 같은 마누라가 내가 월급을 가지고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부하 직원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큰일이 날 지경에 서 있는데 발 동동 안 구르게 생겼냐고요. 그런 많은 것들을 고려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나를 괴롭힌다는 것만으로 아니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해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절박한지도 모르면서 그런 건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럼 누구 잘못이야? 부장님 잘못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부장님이 뭔 일이 있었는지 생각도 안 해주면서 왜 꼰대야 그게? 이런 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지 그 사회적 압박이라든지 뭐 이런 건 신경 하나도 안 써주잖아요. 그냥 네 힘든 것만 힘든 거지.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삐뚤어진 것 뿐인데 물론 인간적으로도 삐뚤어진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확률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신경 써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걸 이제 구분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이 사람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겪어온 사회가 잘못돼서 이 사람도 같이 잘못된 건지는 구분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신물난다 신물나.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자격이 없다고. 아무한테도 자격이 없다고. 그런 거죠. 근데 세상이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다들 자격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도 계속 자격이 없다고. 물론 이제 가치관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니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같은 그런 거죠. 그쵸? 만화로 치자면 악당들이 왜 저러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악당들의 그 엄청난 과거가 밝혀졌어요. 막 사실은 막 지구를 구하려는 뭐 그런 용사들이었는데 막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돼가지고 사실은 악당을 막 등에 짊어지고 악인 행세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그랬대. 그러면 이제 사람들 막 그때 가서 뭐래요? 너무 안 됐다 이러잖아요. 그 전까지 진짜 쌍놈의 자식이라고 욕하면서 왜 그 전에 생각을 안 하냐고. 누가 퍼 먹여줄 때까지는 지들 생각으로도 생각도 안 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이 퍼 먹여줘야만
퍼먹여주는 거 선동 아니냐? 딴 사람 이상한 거 퍼먹여주면 어떡해? 선동 당하는 거지 그냥. 자아가 없어 자아가. 이씨. 그런 건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래 놓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신경 쓰고 있지 않으니까 나도 신경 안 써도 돼 같은 느낌으로 다른 사람 괴짜 하나 만들어 놓고 말이야. 괴짜 만들어 가지고 제기불능 괴짜로 만들어 놓고서는 그래 놓고서는 말이야. 그러니까 인지하고 있지 않은 데서 자기가 그런 걸 문제를 인지하면은 조심하잖아요. 근데 인지 못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죠. 나는 이런 것들도 신경 쓰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런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오라 이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뭐랄까 모르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거죠. 쓸데기 없는 얘기죠. 인지 못했을 경우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대부분 슬쩍 발을 뺀다. 대한민국 법조항에 그 심신이 불안정한 자는 뭐 이런 애들 이제 자기 결정력이 부족한 자는 벌하지 아니한다. 같은 이런 비슷한 느낌의 이제 법조항 같은 게 있는데 그 의도가 뭐겠어요. 얘네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저질렀으니까 벌하지 아니한다. 근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잖아요. 민간으로 조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선동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 뭐라 그래요? 무지는 죄가 맞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요. 무지한데 어떻게 조심하냐고요. 무지한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냥 지나가다 밟아버린다고. 지나가다 밟아버리는 거를 무지는 죄가 이제 면죄부가 아니니까 얘 조져야 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진짜 문제인 건 그거를 방패로 쓰려고 하는 사람이지 진짜 무지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걸 방패로 쓰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같이 욕먹는 거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애매하고. 알려줄 생각을 해야지. 알려줄 생각도 안 해놓고서는 지들끼리 룰 정해놓고서는 어겼네? 죄인이다 갖다 집어넣어라 이런 느낌인 거지. 말이 되냐고요. 애초에 잘못된 걸 가지고 나서는 잘못된 사람들을 가지고 그 예를 들면서 싸잡아 넣는 거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들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거 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그럼 걔네들 논리도 니네들도 다 들어가야 돼. 니네들도 다 감옥에 쳐넣어야 돼. 니네도 모르고 있으면서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니네도 다 가서 감옥에서 다 썩어야 된다고. 왜? 무지는 면죄부가 아니라며. 니들도 가서 처박히라고. 그런 느낌으로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내가 모르는 건 무지는 면죄부, 쟤네가 모르는 건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다수, 소수가 모르는 건 면죄부가 아니고 다수가 모르는 건 면죄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의 의도가 뭐냐고요. 그 법의 의도가 그거잖아요. 의도가 없었으니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니까 처벌하지 아니한다. 왜냐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지들끼리 정해놓고 어떻게 아냐고요.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정해놓고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제 와가지고 뭐 할라 그러는데 어겼다면서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아니죠. 그게 그 법조항에 걸리는 애랑 뭐가 달라요. 지들끼리만 정해놓고서는 우리들 다수가 아니까 쟤네들도 당연히 알았어야지. 이걸 몰랐어? 그럼 너는 우리에 대해서 뭔가 이제 관심도 없었다는 거네? 그럼 더 괘씸해. 아니죠 당연히. 자기네들도 남일에 대해서는 소홀하면서 어떻게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신경도 안 쓰던 애가 무려 불과 30, 40년 전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어떻게 알아? 다들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했으면서. 근데 이젠 할 수 있게 해서 올라오는 건데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당사자 말고 뭐 알아요? 아니 그 아프리카 걔네들 뭐 애들 뭐 힘들어하는 거 알아? 뭘 알긴 뭘 알아? 세계화 되지 않았으면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피부색 무슨 색인지도 모를 거 아니야. 지금 걔네들이 아파하는 니네 밥 먹을 수 있냐고 뺨 때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걔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왜 갑자기 뺨을 때려? 내가 밥 먹고 있는데. 말이 되냐고.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그걸 인정하지 않는 이상 없어.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교양과 교육 계몽이랑 거기 가면 이제 끝난 거죠. 이제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정말 답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이 나라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면서 손 떼야죠. 이 상태에서 얘기하면은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힘만 아파지기 때문에. 아니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아니까 거기까지 가면 이제 답도 없는 거고요. 거기까지 가면 이제 딱 그거죠. 이제 내가 이렇게 깨어난 사람이다. 뭐 이런 느낌까지 가기 때문에 적당히 해요. 적당히 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깨어난 사람 릴레이가 되기 때문에 다 아는 거 뭐 말해봐. 입만 아프지. 입만 아픈 기념으로 바른 자세. 아 그러네요. 이거 잠이 다 깨버렸네. 아까는 약간 졸렸는데요. 잠이 다 깨버렸네요. 역시 분노란 소중한 감정이야. 그 예전에 칼을 세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다는 걸 안 게요. 세상이 생각보다 되게 물리적인 게 이게 진짜 단순하고 되게 물리적이거든요. 예리함을 얻는 거가 무슨 쇠를 달궈서 망치로 때리고 갈아서 뭐 어떻게 하는 일련의 작업 중에 무슨 예리함이라는 게 생기는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면도날 끝부분이 이제 분자 단위인 거잖아요. 그 분자 단위이기 때문에 뭐랄까 수염이 이제 그 완벽한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뭐랄까 점이 모여서 선 만들고 선이 모여서 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점의 그 점들의 그 사이보다 면도날이 더 작아서 그 사이를 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리는 거잖아요. 되게 물리적이잖아요. 좁은 틈이 있는데 그 틈보다 작은 걸 집어넣어서 벌리잖아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론상 그런 거죠. 이론상 사람이 겁나 날카로워가지고 이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 잘릴 수도 있다니까요. 죽을 수도 있어. 아마 저한테 나무 몇 개 주면은 총 정도는 저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무 몇 개랑 도구 몇 개 있으면은 총 정도는 저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다는 거죠. 되게 물리적이라는 거죠. 교정 같은 것도 그냥 고무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해놓잖아요. 그래서 아마 스마트폰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건 나무 몇 개랑 철사 몇 개면은 그거 핸드폰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른다니까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게 많다 이거죠. 현재 지금 연산 자체가 현재 지금 있는 암호들 있잖아요. 모든 종류의 암호들. 이 모든 종류의 암호들이 더 좋은 세대의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암호들을 그 노가다 하면 풀 수 있잖아요. 노가다 하면 뭐 예를 들자면 이제 0000 4개짜리 비밀번호를 노가다 해서 풀 수 있는 것처럼 어쩌다 맞는 거라고 하죠. 그 어쩌다 맞는 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호 같은 것들도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더 좋은 세대의 컴퓨터가 나오면은 이제 그 암호들은 전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양자 암호도 뚫린다고 그거. 그 양자 암호도 그러니까 세대가 높은 컴퓨터가 이제 나오면은 양자 암호 같은 걸로 이제 막으려고 하지만 양자 암호로 풀 수 있는 노가다법도 나온다고. 이게 말이 돼?
왜냐면 물리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물리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다 노가다로 풀려.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한 뭔가 그런 것들, 아니면 얻고 싶은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원리만 알면 내가 다 만들 수 있겠다 같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양자 암호는 결국에 한 차원을 더 섞는다는 것 뿐이잖아요. 그것까지 연산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랑 그런 게 있으면 노가다로 풀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오래 살면 안 되고 좀 많이 오래 살아야 돼. 제가 한 1억 년 정도 살았으면 좋겠네요. 공룡이라고요? 뭐 1000년 뒤에 중력이 없을 거 아니니까요. 뭐 없을 수도 있겠지. 사실은 알고 보니까 몇 년 쓰면 방전돼서 사라지는 배터리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력이 사라졌네요 같은 느낌일지도 모르죠. 근데 정신 업로드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책, 대학 강의 이런 것도 다 간이적이죠. 간이적이지만 비슷한 거잖아요. 정말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그냥 다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 얘가 했던 말 저기서 다른 말로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이런 거죠. 머리에 바로 다운로드 시키는 그런 게 스킬북이잖아요. 스킬북 게임엔 있잖아요. 원래는 스킬 하나 익히기 위해서는 막 그 교관한테 막 몇십 년 동안 칼질하고 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게임에선 그 과정을 삭제시킨 거잖아요. 한 차원을 삭제시킨 거잖아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딸깍딸깍 하면 되잖아요. 시험에 의미가 없다고요? 시험 사실 쓰잘데기 없는 거죠. 자기들이 옳다고 한 그걸 다른 사람들 다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교육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전쟁 시대였다고 쳐봐요. 아직도 이제 백제신라 이러고 앉아있고 아직도 우리 한반도 통곡의 다리로 만들어 놓고서는 자기들끼리 여기로 가겠다니 저기로 가겠다니 하고 있어봐요. 우리 지금 교육이 지금 이걸 안 배우죠. 당연히 칼질 배우고 있지. 사람 조지는 법 배우고 있지. 그거는 누가 어떤 걸 옳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배우는 거지. 교육 자체가 옳은 건 아니잖아요. 다운로드 위험하겠다고요? 지식의 발전? 아니죠. 다운로드가 있으면 더 그 위의 지식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저게 크겠죠. 아무래도 이유도 원리도 모르지만 안다가 아니고 이유도 원리도 다 같이 다운로드 되겠죠. 잘못된 지식이면 어떡하냐고요? 잘못된 거래. 아 그래? 삭제. 그리고 잘못된 지식들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뭐 그 정도겠죠. 뭐 그게 큰 범위로 일어난다는 것 뿐이지 뭐 그렇게 막 무서워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다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 확장 버전일 뿐이잖아요. 그냥 DLC일 뿐이야. 그리고 그게 가능해진다고요? 그런 종류들을 전부 다 기계에다 때려박고 전부 계산할 수 있으면 미래 예지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다들 물리법칙 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 전부 다 미래 예지가 가능하다니까요. 그리 어려운 세상이 아니야. 제 바보 같은 세상. 되게 뭐랄까 되게 단순하죠. 이론상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론상 가능하다는 건 처리 속도만 빠르게 한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확한 미래 예지가 가능해요. 그 미래를 거부하는 사람은 미래를 바꾸려 하는 것도 미래 예지를 하겠죠. 엄청난 속도로 미래 예지 속도가 바뀌겠죠. 뭐 막 0.1초 단위로 막 미래 예지가 바뀌겠죠. 이제 0.0000000 뭐 1초 이런 나노 분자 단위의 초 단위로 이렇게 예지가 바뀌겠죠. 근데 0.00000000001초 뒤에는 정확히 예지한다니까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대단한 거라니까?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큰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뭐 그러네요. 결론만 말하자면 그겁니다. 완벽은 가능하다. 완벽은 가능한데 어려운 것 뿐입니다. 어려운 것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7시에 딱 일어나는 건 가능한데 매우 어려운 것 뿐이에요. 왜냐면 7시라는 건 존재하거든요. 근데 매우 어려울 뿐이에요. 그냥 그런 거지. 그러니까 7시가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건데 7시가 있잖아요. 이게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해. 여러분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어차피 몇 개 알고 모르고 차이일 뿐인데요.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볼 수 있으니까 재밌게 보이는 거죠. 뭐랄까 그거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힘 같은. 생각하기 나름이야 라는 건 처음에
말한 사람이 얼마나 큰 무게를 담고 그 말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맞는 말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지. 내일만 아니면 재밌다고요? 내일만 아니면 재밌다. 그럼 내일도 내일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련의 그 뭐랄까 그 작업들만 잘 돼 있으면은 재밌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100%일 필요는 없고 100%다 내일인데 내일이 아닌 것처럼 느끼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칼로 찔리거나 돈을 빼앗기거나 금전적 손실을 입거나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거 아니면은 딱히 상관없잖아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뭐랄까 그 범위를 늘린다는 거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의 범위를 늘리면 재밌다니까요. 감정이 움직여서 안 된다고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면 돼요. 뭐 계속 불편하면 되죠. 뭐 어쩌겠어, 불편한데.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뭐랄까 문화 컬처 같은 거, 문화 컬처를 탁 받으면은 이제 그럼 이제 자신의 가치관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제 다음에는 겪으면은 재밌어지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그 뭐야 그냥 익숙해지는 거. 어둠에 다가갔다고요. 전설의 레전드죠. 그런 거라니까요. 그다지 복잡하지 않아요.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죠. 이제 문화 컬처도 하나의 이제 방법인 거고, 그리고 익숙해지는 거, 무뎌지는 거, 뭐 이런 거 사람들한테 마구마구 치이다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죠. 넌 그래라. 난 이제 상처받지 않는다. 그거 겪어봐서 뭐 딱히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이제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제가 저러네. 그럼 이제 대비를 해야겠죠. 이제 그런 정도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여유가. 피해 수치를 측정하고 데미지 관리를 하면은 재밌어요. 다들 그렇게 살고 있죠.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범위가 좁을 뿐인 거죠. 지금은 더 좁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남도 좁다고 하니까 나도 좁다고 해야지 걔네들이랑 어울릴 수 있는 거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요 근래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집에 가는 방향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차를 얻어 타고 오는데 집에 가는 방향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되게 새벽이었어요. 되게 새벽이었는데 집에 가는 방향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가자 그랬어요. 가서 시작은 했어. 출발은 했는데 집에 가는 방향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노력은 했죠. 근데 노력은 했는데 뭐 안 되면 딱히 상관없어요 라고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전 정말로 상관이 없었거든요. 뭐 이 상태로 뭐 사실 뭐 이 사람 집에 가도 재밌는 일일 거야. 이 사람 집에 가도 재밌는 일일 거야. 그것도 재밌는 일이 될 거야. 같은 느낌이 진심으로 있었습니다. 그냥 그런 거라니까요. 이 상태로 모르겠네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가요 그냥 아무데나. 결론은 이제 잘 집에 왔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애매할 때도 내가 집에 갈 확률이 100%가 아닐 때도 그냥 괜찮았어요. 딱히 상관없었다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내가 그걸 진짜 마음속부터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난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내가 집에 가지 못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 뭐 집에 못 가면은 뭐 그건 그것대로 재밌겠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그 말했던 그 뭐야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면 이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거라니까요. 내 소중한 걸 갖다 버리잖아요. 내 소중한 걸 포기할 수 있으면 그럼 나머지 건 뭐 포기하라고 뭐 어려워. 다 포기해 그냥. 다 포기하면 쉬워. 이 세상에 재미없을 게 어딨어. 모든 경험은 얻을 게 있는데. 그런 거죠. 그니까 아니 포기할 수 있다고 포기를 해버리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말이 포기할 수 있다고 포기를 해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거랑 견줄 만큼의 가치를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도박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간헐적으로 목숨이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목숨이 너무너무 소중해. 이건 내가 죽어도 포기 못하겠어. 집에서 못 나가요. 집에도 못 있어. 이 쌀밥에 독이 타져있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밥도 못 먹는다고. 근데 내가 죽는 것도 뭐 딱히 상관은 없어. 뭐 이렇게 있다면 아무거나 다 해본다고요. 뭐 스카이다이빙 뭐 못 해보겠어요? 즐길 수 있는 것의 범위가 늘어난다고요.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네. 12월 마지막 날에는 에버랜드에서 12시 이후까지 개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2시 지나는 순간 불꽃놀이 하거든요.
다 얼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불꽃놀이 끝나면은 이제 청소부들이 시체를 치워요. 뭐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새해를 보러 여러 곳으로 떠나는 게 되게 재밌는 풍경이네요. 그날은 막차도 무려 2시라고요? 예. 아, 다들 새해 보러 가니까 다른 날처럼 해가 뜨는 것뿐이거늘. 그런 거죠. 뭐 장소가 어디냐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더 중요한 거죠.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이러면 그냥 아들 딸내미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고. 새해 되는 날 가족들은 버려두고 그냥 친구들을 좋다고 배은망덕하는들. 이 부모님들 서러워서 이거 가족 키워놨더니 그냥 까마귀도 보답하거늘. 집에서 새해를 맞는 일반인이 의외로 효자라고요. 저런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놨더니 친구도 하나 없고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쳐놀기만 하는 거. 밖에서 돈이나 벌어오지. 집에서 귤에나 까먹어쳐야 좀 쓰라듣고 있네. 저런 배은망덕한 녀석. 그럴 땐 말이죠, 절충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바를 하세요. 절대 아르바이트를 몰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으세요. 아르바이트 사실 안 해도 돼. 그냥 목적은 돈이에요. 돈만 많이 모으세요. 그리고 새해 딱 되기 바로 전날에 돈 꼭 쥐어드리면서 엄마 아빠랑 같이 엄마랑 같이 가서 새해 데이트라도 하고 와 탁 해주면은 그냥 효자 플러스 자신만의 시간도 갖게 되는 1+1 윈윈 상황을 만들 수 있죠. 저세상 효자. 돈이랑 효진 바꿔치기 하는 것 같다고요? 에이 뭐 같이 사는 건 윈윈이잖아요. 윈윈. 두 분 싸우고 들어온다고요? 윈윈이니까. 속사정이 검정색이라고요? 에이 뭐 누가 압니까?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을 뭐 서로 좋게 생각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세상 다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집에 친구들 불러서 파리 투나잇이라고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다 완전 악당이라고요? 원래 저 악당입니다. 근데 약간 다른 악당들이랑은 약간 다르죠. 나는 내가 악당이라고 말하는 악당이야. 이거 뭔가 다르다고요. 난 위선자랑은 약간 달라요. 위선자의 정반대지. 그놈들은 자기들이 착하다고 하니까 나쁜 놈들인데 나는 나쁘다는 걸 나쁘다고 하기 때문에 뭐랄까 약간 착한 사람일지도 몰라. 적어도 믿을 수 있는 악당이거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쁘게 느낄 뿐 사실 뭐 선악이 어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악하게 느낄 뿐 나랑 이해 가치가 맞는 사람들이라면 나만큼 편한 게 없지 또. 진짜 곧 있으면 눈도 보겠네요. 눈도 내겠구만. 예쁜 쓰레기 라뇨. 쓰레기가 예쁘다면 그 쓰레기는 가치가 있는 쓰레기다. 알겠나? 무슨 소리인지 알겠나? 치울 때도 생각해달라고요? 그걸 치우는 일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가정에 난로를 피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치우는 일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누군가에게 월급이 돌아가고 그 월급으로 그 사람의 가정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런 단편적인 사고만. 에? 지금 완전 멋있는 말 한 것 같아. 완전 좀 멋있었어. 좀 대단했어. 군인들 생각해봤다. 걔네들은 이미 징병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서부터 전제 아웃이고요. 이미 거기서부터 완전 이미 안타까움의 시작이죠. 거기는 어차피 부조리의 끝장이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새는 이제 눈에 맞으면요 기분이 약간 나쁘더라고요. 눈에 맞으면은 약간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약간 비 맞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됐다고 할까? 좀 꺼려진다고 할까? 그 눈싸움도 있잖아요. 룰 잘 정해야 돼요. 눈싸움 눈도 잘 뭉치면 진짜 딱딱하거든요. 체온 때문에 녹아가지고 돌처럼 되는데 눈은 집어서 바로 던져야 됩니다. 동글동글하게 잘 뭉치잖아요. 그렇게 뭉치면 돌 된다고. 차라리 흙싸움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누군가 전투불능이 돼야 이기는 게 싸움이라고요. 뭐 작은 의미는 그렇긴 한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항복이라든지 군수품 바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끝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수품 바닥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눈이 그친다든지 눈이 그칠 때까지 아무도 안 죽고 싸움을 계속 했다든지 뭐 이런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전쟁이다. 누군가 쓰러질 때까지 해야 하지. 눈 안에 돌을 안 넣어도 합의해야 된다. 예,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헤드샷을 맞았을 때 정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서 왜 그건 뉴스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누가 상처받으면 그때부터 살육전이 펼쳐진다고요. 그냥 싸우지 맙시다. 그럼요. 싸우지 맙시다. 눈싸움도 다툼이니까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합시다. 눈사랑 같은 걸 하란 말이야. 그냥 보면서 예뻐하고 어머 눈 좀 봐. 굴려서 눈사람이나 만들고 어머 이거 예쁘네. 그래요. 눈 결정 같은 거 가져가서 현미경으로 보면서 기뻐하고 눈 위에 천사 만들어주고. 굳이 웹폰을 제작해서 사람에게 스로잉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로 좀 생산적인 일을 하란 말이야. 서로 사랑하란 말이야. 왜 만화에서도 그런 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랑의 힘을 모르던 당신이 불쌍해요. 뭐라고? 악당이 벙쪄가지고 뭐라고? 너희들 모두 찢어 죽이겠다. 웨딩 비치였습니까? 악당들은 솔로라고. 악당들은 솔로야 이씨. 사랑 멍청이들을 부셔버리려는 개몽시키려는 악당들의 큰 뜻을 모르고 걔네들 사랑으로 패잖아요. 사랑의 힘을 담아 패잖아요. 악당들을 사랑의 힘으로 조진다고. 더 나쁜 놈들이야. 사랑을 물차화시켜가지고 애들을 팬다니까. 막대기로 만들어가지고. 녀석들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으로 줘 패기만 하고 말. 걔네 사랑은 성능이 엄청나서 무슨 레일건 같은 게 나간다니까. 발사된다고. 그럼 그걸 맞은 악당들은 어떻게 되죠? 사지도 남지 않고 찢어져 버립니다. 으악! 엄청난 비명소리를 내면서 엄청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를 내면서 찢어져서 사라져버린다고.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웃음 짓고 사라지지. 아, 썩 괜찮은 인생이었어. 그런 느낌의 미소를 남기고 사라져버린다고. 분자 단위로 갈라져 버린다고.